네, 반갑습니다. 대일고등학교 3학년 기초선택에서 심화수학을 선택한 학생 여러분, 이 온라인 계약 수업으로 심화수학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음, 자, 첫 번째 시간인 만큼 뭐 수업을 하기보다는 일단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음, 아마 심화 수학을 고른 학생들은 대부분 요즘 뭐 문이과의 구분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이제 이과 쪽 이공계 쪽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고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심화 수학이 뭐 어떤 과목인지 그리고 또 뭐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일단은 이제 지금 온라인 계약이라는 이 환경이 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상당히 낯선 환경인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몇 가지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온라인 계약인데 일단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지만 엄연히 계약입니다. 대부분 여기 온라인 클래스의 공지사항에도 안내가 되어 있겠지만 계약입니다. 온라인 계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 이 시간부터 매주 월수금 심화수학이 든 시간에 진도를 나갈 거고 이 진도는 나중에 보게 될 우리 시험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에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 이게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실제적인 오프라인 계약이 되더라도 온라인에서 나간 진도를 다시 반복해서 수업하지 않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수업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나간 진도 그 이후의 이후의 진도를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환경이 낯설어서 사실 이게 마치 무슨 방학 숙제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식으로 의구심을 던진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엄연히 계약이고 수업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들어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출결사항입니다. 출결사항은 동영상 녹화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안내를 좀 드릴게요. 아마 이 화면이 여러분들이 EBS 온라인 클래스에 들어오면은 보게 될 화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선 여기 3, 4, 5반을 기준으로 본 화면이고 1반이나 2반 또 뭐 다른 반 학생들은 그거에 맞는 창이 있겠죠. 여기에 보면은 배움터, 공지사항, 그리고 출결관리 이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통 매주 수업 시간마다 날짜별로 올라가는 강의는 이 배움터에서 확인을 하면 되고 이 두 번째 있는 공지사항에는 오늘 할 얘기들이 대부분 응축돼서 공지사항 글로 나가 있을 겁니다. 뭐 앞서 말했던 온라인 계약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출결 관련된 내용도 공지사항 글에 아마 게시가 돼 있을 테니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출결관리. 자, 오른쪽에 보면 출결관리 탭이 있습니다. 출결관리 탭이 있고, 지금 스샷 창에 나와 있는, 요 창은 요 출결관리 쪽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댄 겁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반별로 나오고, 해당 반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뭐 4월 10일, 뭐 이거 좀 잘못 나와 있네요. 수학원 출석 체크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심화 수학 출석 체크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반별로 따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 글에 들어가서 댓글을 남겨야 됩니다. 댓글 뭐 학번 뭐 301 땡땡 뭐 누구 출석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겨야 그게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앞에서도 거듭 말했지만 이게 엄연한 계약입니다. 계약이고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고 만약에 지각을 하거나 뭐 수업 시간에 빠지거나 하면은 지각이나 결과 처리를 당하게 되죠. 지금도 온라인 환경이지만 엄연히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정해진 시간 내에 강의를 수강하지 않거나
강의를 수강하지 않거나 여기 출결글에 댓글을 달지 않으면은 실제로 학생부에 들어가는 그 출결 상황에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가 있습니다. 불이익이 갈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런 거 항상 꼼꼼하게 체크하고 정해진 시간에 성실하게 강의를 수강하고 댓글을 늦지 않게 달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끔씩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은 있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글만 남기면 되지 않을까, 글만 남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선생님이 올리신 그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가 여러분들이 각자가 얼마나 재생시간을 갖고 봤는지, 예를 들어서 40분짜리 동영상이다 하면 그 40분짜리 동영상 중에 몇 분이나 들었는지가 선생님들이 체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결란에 댓글은 달려있는데 실제로 들은 강의가 1분, 2분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잠깐 껐다 킨 게 그대로 드러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도 출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를 못해도 뭐 가끔씩 문제풀이 같은 거 한두 번 조금씩 10초씩 넘길 수는 있겠지만은 강의를 전반적으로 안 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출결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정해진 시간에 강의를 좀 성실하게 듣고 또 강의를 수강하고 나서 늦지 않게 여기 출결관리 있는 탭에서 출결관리 탭 누르고 본인의 반 누르고 여기 글을 또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해당 글에 들어가서 댓글을 남겨서 출석 체크를 까먹지 않고 하도록 합니다. 지금 저기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이 예시 화면은 3, 4, 5반 학생들을 위한 화면이고 1, 2반이나 뒤에 6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창에 아마 1, 2반 내지 6반 이런 식으로 요 창에 반별로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출석 체크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교과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아마 지금 요 강의를 듣고 있을 시점에는 아마 요 심화수학 교과서를 아직 안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차라리 받았으면 다행인데 아직 안 받았고 지금 요 코로나 바이러스 좀 사태 때문에 좀 함부로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 이렇게 편하게 막 나오기에는 조금은 좀 제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아마 학교에서 짜는 일정에 따라서 교과서를 배부하게 될 텐데, 자, 언제든지 이제 교과서를 이제 나눠주면은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받게 되면은 지금 이 얘기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수업은 대략 지금 선생님이 교과서 화면을 띄우고 이런 식으로 교과서 화면을 띄우고 그거에 맞게 옆에서 판서를 조금 곁들여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건데 교과서를 미리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걱정을 할 건 없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는 교과서를 피고 그에 맞게 필기를 할 사항이 있으면 교과서에 필기를 하고 또 문제를 풀 사항이 있으면은 또 옆에 문제를 같이 풀면서 따라오면 되는데 이제 교과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이 진행되게 될 경우가 아마 며칠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 그 날짜 수업에 맞은 그 교과서 파일을 아마 같이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부지런하게 이 수업 시간에 맞춰서 올려져 있는 교과서 파일을 미리 인쇄해 가지고 수업 전에 미리 세팅을 해 놓고 수업을 듣는다면 아무래도 좀 더 원활한 수업이 되겠죠. 미리 따로 적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또 다시 합치고 이런 수고스러움을 수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리 인쇄를 해도 좋고, 또 매번 인쇄하기가 혹시 귀찮은 학생이 있으면은 혹시 따로 공책을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여기 화면에 문제나 개념 같은 거는 띄울 텐데 문제풀이용으로 따로 적어도 좋고, 근데 아무래도 교과서를 미리 인쇄를 하는 게, 왜냐면 이제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개념 설명에 대한 부분도 나올 거기 때문에 해당 EBS 온라인 클래스에 게재될 교과서 PDF 파일을 미리미리 확인해 보고 수업을 따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교과서 얘기까지 다 했고 네 번째는 과제 얘기입니다.
자, 아마 진도를 나감에 따라서 그에 따라 일정한, 과제가, 부여될 텐데, 우선은 이제 이 심화수학 교과서에 문제가, 제법, 있는 편입니다. 문제가 제법 있고, 요, 심화라는 요, 니값답게, 문제의 난이도도 쉬운 문제도 있지만은 난이도 있는 문제도 제법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추후에 어떻게 변경이 될 수도 다른 부교재가 추가될 수도 있겠죠. 아마도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정된 부교재는 없습니다. 부교재는 없고 우선 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풀어갈 거고 또 그거를 중심으로 나중에 시험 문제 출제도 되겠죠. 그래서 진도가 이제 나가면서 그에 따른 이제 수업 시간에 예제 문제를 풀면은 뭐 다른 문제를 풀거나 중단한 문제, 뭐 사고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보면 됩니다. 뭐 수업 시간에 다 다루면 좋겠지만 뭐 시간이 제한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다 다루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해당되는 진도 나간 만큼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대략적인 지금 온라인 클래스 진행하면서 할 법한 대략적인 얘기들은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또 수업에 앞서 전체적인 단원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단원을 보는 이유는 이제 심화수학이 어떤 수업인가,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예, 제목만 심화수학이라는 요 이름만 보면은 뭐 엄청 어려운 수학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아무 생각이 안 들기도 하고 그런데 한번 전체적인 단원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방정식과 부등식이라는 단어인데요. 아마 이 단어는 생소할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생소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면 방정식, 부등식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니까. 근데 이제 좀 면밀하게 여기에 뭐 분수방정식, 무리방정식 그리고 이 단원에 있는 3차 부등식, 4차 부등식 그리고 분수부등식과 무리부등식.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 부등식 개념에서 조금 확장된 형태의 방정식, 부등식 단원을 배우는 그런 대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배우는 게 맞습니다. 처음 배우는 게 맞고 이게 사실은 한 10년 전 정도의 선배들은 실제로 10년 전 정도 선배 이과생들은 모두 정규 교과에 배웠고 실제로 뭐 수능 범위에도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육 과정에서 빠져 있는데 이제 이 심화수학이라는 교과에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보는 수능에는 이게 반영이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은 요 내용이 직접적으로 요 개념만으로 이루어진 문제가 수능 문제에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엄연히 출제 범위가 아닌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학습을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방정식 단원이 아니지만 뭐 다른 미적분 문제를 풀거나 확률과 통계 같은 그런 문제를 풀 때도 방정식하고 부등식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는 개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과 부등식의 개념을 조금 확장하고 좀 더 넓히는 그런 개념을 배우는 단원이라고 말을 했는데 아무래도 요런 거를 좀 더 알아놓으면은 은연중에 우리가 실수할 법한 내용들을 이런 게 이렇게 해서 좀 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구나 좀 평소에 가졌던 의구심이나 이런 게 좀 해결될 수도 있는 단원이어가지고 뭐 직접적으로 수능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좀 학습을 해두면은 알게 모르게 사용하는 방정식의 부등식의 원리나 또 전반적인 그런 흐름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란 단원인데요. 이 단어는 좀 단어부터가 익숙하죠. 익숙하고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배우고 온 게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2 때 수학 1에서 있었던 내용이고, 이거는 실제 심화수학에서 배울 내용과 수원 내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아가지고 같은 내용을 또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1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보게 될 수능의 범위이기도 하죠. 예, 수능의 범위이기도 하고, 이 심화수학이라는 이제 이름값답게 이제 문제들이 뭐 중단원 문제나 대단원 문제 같은 데에서는 좀 만만치 않은 심화 문제들도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복습하는 겸 개념을 한번 둘러보고 문제들 좀 풀어보면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단원인데요. 삼각함수 단원입니다. 삼각함수 단원. 자, 삼각함수 단원인데, 삼각함수도 이미 배우고 왔죠. 배우고 왔는데 우리가 조금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삼각함수란 단어 자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2 수학 1 때 배우고 온 개념입니다. 수학 1 때 배우고 온 개념인데, 잘 보면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아마 좀 생소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심화수학을 고른 학생들이라면 대부분 선택했을 미적분에서 배우게 될 내용인데, 그 내용과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1에 있는 내용과 미적분에서 배울 내용이 조금은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종합적으로 배우니까 이런 중단원 평가나 대단원 평가에서 이걸 복합적인 개념으로 배우는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수능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단어는 수열의 극한인데요. 수열의 극한. 자, 수열 단원도 사실은, 수열 단원도 고2 수학 1 때 배우고 올라온 내용입니다. 배우고 올라온 내용이고, 실제로 여기 내용 자체들이 거의 수학 1 때 배웠던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 중간중간에 예전에 교육과정에 있다가 사라진 어떤 점화식에 관련된 내용, 점화식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내용,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는 없지만 나중에 이런 대학교 과정에서 있는 어떤 조금 많지는 않고 조금 그런 부분이 섞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고2 내용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거의 한 90% 정도는 거의 수1 내용이랑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수열의 극한 단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마찬가지로 미적분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사실 우리가 수학 2에서 함수의 극한 단원을 이미 배웠죠. 함수의 극한 단원을 배웠는데, 사실 이 수열의 극한 단원이랑 도입하는 부분 자체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을 배웠고, 또 아마 이 심화수학에서 수열의 극한을 나가고 있을 때쯤이면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미적분에서 이미 수열의 극한에서 수열의 수렴과 발산, 그리고 이 급수 내용을 아마 익히고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배운 지 얼마 시간이 차이가 많이 안 나가지고 아마 많이 안 까먹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심화수학 시간에 요거를 배울 때쯤이면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고 마지막 단원이 미분 단원입니다. 미분. 왠지 미분이 있으면 적분이 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쉽게도 뭐 아쉬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심화수학에서는 적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적분은 나오지 않고 미분 단원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는 또 우리가 다 우리 이제 수투 시간에 미분을 배우고 왔죠. 수투 때 미분을 배우고 왔는데 수투에도 미분이 나오고 조금 전에 말한 여러분들이 배울 미적분에도 또 미분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짬뽕된 형태다 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있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단어는 수투에 있는 극한의 개념, 극한의 정의, 그리고 연속의 정의 같은 내용이 거의 수투에 있는 내용으로 극한과 연속을 도입하는 내용에 거의 비슷하고, 여기 있는 미분계수와 도함수도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아래 여러 가지 미분법에 있는 뭐 삼각함수와 삼각함수 미분법,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미분법,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미적분에서 배우는 미분법입니다. 그래서 수투에서 배우는 미분, 그리고 미적분에서 배우는 미분이 합쳐져 있는 좀 뭔가 미분 종합 세트 같은 그런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미분만 이렇게 잘 파가지고 많은 좀 심화 문제들을 풀어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에서 뭐 20번, 21번 내지는 30번 이런 이제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라고 말하는 이런 심화 문제들을 좀 접근을 하는데 좀 연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 나와서 그런데 여기 이제 역삼각함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는 사실 고등학교 정기국가 과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없는 내용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볼 수능에도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옆에 있는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익혀야 하는 거고, 이 심화수학이라는 교과에서는 이걸 한 번에 정리를 해서 좀 더 폭넓게 미분을 좀 배워보는 거긴 한데, 이 역삼각함수는 아마 많은 이공계 쪽으로 진로를 희망하는 흔히 말하는 이과생들이라면은 대학교 1학년 때 많이 배우게 될 과정인데, 여기서 잠깐 조금 이렇게 맛보기 식으로 미분법을 익혀두면은 아무래도 미분에 대한 좀 사고도 조금은 넓어지고 나중에 배우게 될 거를 조금 맛을 보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여기 미분 대단원의 중단원입니다. 새로운 단원이 아니고 미분 단원의 마지막 중단원인데, 수투 단원에서도 보면은 뭐 함수의 극한 연속, 그리고 미분 계수 이런 단어가 나왔고, 도함수의 활용이란 단원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고3 과정에 있는 이 미분에 있는 파트에서도 마찬가지의 패턴입니다. 미분계수, 극한 연속 이런 개념들로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미분법을 배우고, 이것을 바탕으로 도함수의 활용 단원이 있는데, 결국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도함수의 활용 단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분 단원을 좀 종합적으로 파헤쳐보는 단원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배운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뭐 증가감소, 극대극소, 이제 수투에서 배웠던 개념들이죠.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좀 더 다양한 폭넓은 그래프들을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심화수학이 마치게 됩니다. 마치게 되고, 이렇게까지 하면 이게 1년짜리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대충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보게 될 수능의 내용과 거의 겹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루어져 있고, 또 그 중에 또 일부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1단원에 있는 내용, 그리고 나머지는 다 들어간 내용이네. 뭐 이런 역삼각함수 뭐 이런 내용들, 이렇게 조금은 사실 안 배워도 되는, 수능을 위해서라면 안 배워도 되는 내용이 조금씩 섞여 있긴 하는데,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를 했던 내용이지만 아마 이 심화수학 교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 이공계 쪽 이런 대학 관련 그런 이공계
관련 과 이런 데를 진학을 희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 수능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들을 조금씩 익혀두면은 여러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대학생이 되어서 배우게 될 이런 미적분학을 공부하는데 엄청난 기초가 될 수 있고, 똑같이 미적분학을 시작을 해도 남들보다 조금은 한 단계 앞서서 시작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과목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살펴본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수능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수능에 들어가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심화수학을 함에 있어서 좀 열심히 수강하고 문제도 많이 풀고 오프라인 계약을 하면은 질문도 많이 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심화수학에 대한 개략적인 오리엔테이션이었고, 아까 시작할 때 왔던 1페이지로 다시 왔는데 한 번 더 이 내용을 강조하고 첫 시간인 만큼 진도는 나가지 않고 이쯤에서 첫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선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은 계약입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엄연히 온라인 계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진도가 다시 리바이벌 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거는 엄연히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 그거 명심을 하시고, 출결사항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심화수학이 월수금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월수금마다 그 날에 정해진 강의를 성실하게 수강하고, 아까 말했던 출결관리 창 들어가 가지고 댓글 남겨 가지고 꼭 여러분들이 그 출결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꼭 조심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이상으로 심화수학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